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날씬해지는 비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아르코 이비인후과 김지용 원장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살이 찌게 되면은 굉장히 외모적으로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한 키가 160 정도 되는 키에 84kg 정도 나가면은 다음과 같이 외양을 갖게 되고 별로 좋은 외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 70kg대 90에서 70으로 몸무게만 조금만 줄여도 굉장히 보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눈도 커지는 것 같고 얼굴도 조그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점점 얼굴이 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옷태도 잘 어울리게 되고 모양도 훨씬 좋게 됩니다. 자, 이제 숨겨진 모습을 찾아가는 기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에 맞는 운동법을 선택하고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도 유행하는 옷을 입듯이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 무조건 작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막연한 이런 방식보다는 정확하게 자신에 맞는 다이어트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는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요요 현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음식을 먹고 그 다이어트를 한 후에 오히려 당이 당기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말씀합니다. 그 잘못된 이런 다이어트 습관으로 생기는 것 중에 거식증이라는 게 있고 거식증 같은 경우 음식을 많이 먹고 많이 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한편 호르몬 이상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은 계신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무혈경 등 또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추위에 당내성이라고 해서 추위에 대한 그 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추위를 많이 탈 수도 있고 복부 팽만감이라고 해서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장 다이어트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잘못된 그 식습관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공복 시에도 위산이 많이 발산돼서 속이 늘 더부룩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만의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신체 내에 쌓인 지방량이 정상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피자 한 조각도 약 540kcal로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데 성인 하루 그 권장 칼로리량이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 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피자 한 3조각만 먹으면 벌써 하루 먹을 열량이 충족되게 됩니다. 한편 통닭 한 마리는 2280kcal인데 대부분 그냥 식사하다 보면 통닭 한 마리 정도 먹는 분들 굉장히 많은 계신데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감자칩도 한 440 정도 되고 햄버거 하나가 610kcal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음식을 줄이지 않고서는 비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비만 클리닉 선생님들이 가장 흔한 비만 원인으로는 제일 가장 높은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은 게 과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과식,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 부족인데 대부분은 하나의 원인으로 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만은 아빠와 아들인데 가족들이 같이 비만한 경우가 많은데 유전적 요인으로 부모가 모두 비만일 경우에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한 80%, 한쪽 부모가 비만일 경우에 자녀가 비만일 경우에 한 50% 정도, 양쪽 부모가 정상인데 비만일 경우 한 10%가 정도 되고, 사실 이건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주는 음식이 고열량 음식일 경우에 아버지도 살이 찌고 자식도 살이 찌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걷지를 않고 거주 환경 및 직장 생활에서 기계화 등에 인해서 신체 활동량이 감소된 것, 식생활이나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의 판정은 대부분 BMI라고 가장 흔한 그 치수가 있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체중을 신장을 제곱한 것으로 나누는 것을 갖다 BMI라고 부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를 갖다 비만 기준으로 삼고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23 이상을 갖다가 비만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은 한 18에서부터 22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병원에 있는 그 키와 몸무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카운터에다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비만 책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만 책자를 갖고선 자기의 그 비만도를 측정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데, 측정 방법은 양팔을 벌리고서 측정 위치는 마지막 갈비뼈와 아래 익장근이라고 해서 갈비뼈랑 여기 아래쪽, 맨 아래쪽 그 보통 10번째 갈비뼈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 밑에 보면은 그 골반 쪽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뼈와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갖다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피하 지방형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CT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피부 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방 조직, 패티한 티슈가 보이는데 색깔이 약간 좀 하얗게 보입니다. 지방이 많이 끼면은.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36인치 이상, 여자는 34인치 이상을 일반적으로 그냥 복부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지방 비율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25% 이상씩 비만이고 여자는 30% 이상씩 비만으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바디라고 해서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양팔을 잡고선 다리 위에 올라가서 재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보통 그 대사 이상과 심혈관계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 진단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복부 비만, 당내성, 그다음에 이상 지질혈증,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를 말하고 고혈압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체중의 약 5에서 10%만 감량해도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일 수가 있고,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으로는 복부의 허리 둘레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같이 함께 측정할 수 있습니다. BMI, 그러니까 비만도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BMI가 30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뇨가 정상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되게 되고 담석증, 고혈압, 관절염,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것이 다 유의하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특히 그 당뇨랑 담석증, 고혈압 같은 경우는 상관계가 3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담석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살을 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 약 그 상관관계 지수가 약 1.5 이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10kg 체중 감량에 따른 이득으로는 사망률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데 콜레스테롤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LDL이라고 해서 그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해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 중성지방인과 같이 나쁜 지방이 있고 HDL에서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에서 우리가 그 생선 같은 데 많이 있는 그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HDL 콜레스테롤한테 오히려 높을수록 자신의 그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kg 체중 감량을 따를 경우에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만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쑤신 환자분들도 대부분 살이 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비만 치료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성공 확률도 증가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포기하시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0kg 감량 후 재킷하기라든지 뭐 변화된 모습 찍어두기 등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체중 같은 거 세우는 게 중요한데 비만 치료의 제일 기본 수칙은 목표 체중을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체중의 약 10% 정도를 한 장기간으로 한 3개에서 6개월 정도 빼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 한 80kg라고 하면은 10%니까 8kg을 1차적으로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8kg를 뺀다고 예를 들어서 잡을 경우에 한 달에 한 2.5kg 정도를 빼면은 8kg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든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운동하든 이런 부담스러운 목표보다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먼저 목표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자기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림 없이 커피를 마신다든지,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출퇴근하기 할 때 뭐 계단을 3번 이상 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체중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그 내부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 매일매일 허리 둘레를 재고 체중만 재는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그런 실제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가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이어트 시행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좋으니까 셀프 카메라를 찍어서 계속 매일매일 측정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뭐 훨씬 그 같은 서구 미인인데도 살이 빠질수록 훨씬 더 모양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제일 경계할 경우가 이렇게 식이 조절하다 갑자기 폭식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폭식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때는 약물 같은 것에 도움을 받으면 쉽게 식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보통 그 비만 치료의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흔히 그 비만 치료의 약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섭취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약이 있고,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에너지 섭취를 감소시키는 약이 있고,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올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소비를 올리면은 그게 몸무게가 빠지게 됩니다.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약물요법에 의해서 식욕 같은 걸 억제해주는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라서 음식 같은 경우는 저칼로리 음식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행동요법이라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배고프지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뭐 강냉이나 뭐 이런 걸 음식을 집어먹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것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섭취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운동요법.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못하시는 분들 운동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 약물요법이라 해서 카페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재 같은 경우 그 우리 몸의 열량 발생을 증가시켜 갖고 살을 빼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 피라미드로 해서 음식 같은 경우 크게 그 여러 가지 이런 칼로리에 따라서 음식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음식요법이 되겠고, 현미나 잡곡밥 같은 게 굉장히 칼로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현미 잡곡밥을 드시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편 야채나 과일 같은 게 비교적 칼로리가 적고, 제일 칼로리가 높은 것은 흰 쌀밥이 백미 쌀밥이 칼로리가 높고, 빵 같은 게 굉장히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빵 한두 조각 집어 먹어도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몸에는 안 좋은 음식이 되겠고, 설탕이나 과자, 뭐 청량류 이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버터나 마가린이 그 가장 그 열량당 아니 그 어, 킬로그램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음식군에 해당되겠습니다. GI 지수라고 해서 이건 음식물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올리는 정도를 말하는데, GI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 몸에서 이런 포만감 같은 걸 빨리 느낄 수가 있는데, GI 지수가 높은 음식 같은 경우 70 이상이면 뭐 빵 같은 흰쌀밥, 뭐 떡, 우동 이런 게 몸에 안 좋고, GI가 낮은 음식 같은 경우 뭐 땅콩,
토마토, 미역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탄수화물을 덜 먹고 단백질을 더 먹는 게 이런 약간 그 우리 몸에 이런 체지방률을 낮춰서 그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런 윤리가 되겠고, 그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단조로운 식사보다는 음식 종류를 제한하기보다는 양을 조절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선택을 돕는 체계적 관리가 결여될 경우에 식사 계획이나 식품 목록을 제공하고 대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량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일수록 지방량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지방량이 높은 이런 계란 후라이라든지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소세지 볶음 이런 지방량 높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이 식단의 예입니다. 그래서 1200kcal, 1400kcal, 1600kcal 각각에 대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1일 섭취 칼로리량을 800에서 한 1500kcal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성인은 한 2000에서 2500kcal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밥 양을 조금씩 줄이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생선과 나물 위주로 바꾸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식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 일기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식사 일기를 통해서 식습관을 체크하고 자율 점검을 하게 되고 하루 3끼를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 같은 경우 고농축 에너지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방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설탕은 갈수록 적게 드시고 과일과 야채는 많이 드시고 외식 같은 경우는 칼로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외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하루 한 끼를 폭식한다든지 불규칙한 식사는 이제 줄이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도입니다. 운동요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한 10분씩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고 주차를 좀 멀리 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량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할 장비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걷는 것을 많이 한다든지 에어로빅이나 요가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거나 쇼핑센터에서 좀 걷는 것, 아침 운동을 하는 것,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는 것 등이 좀 중요합니다.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남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운동의 유형이라 신체 활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것을 해줄 경우에 이런 복부 지방이라든지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요법 같은 건 천천히 시작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를 할 때 가능하면 좀 먼 곳에다 두는 게 좋고 댄스 교실이나 클럽 같은 경우에서 운동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운동량이 1시간 기준에서 가장 높은 운동량이 뭘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등산이나 하이킹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굉장히 운동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조깅 같은 거나 그런 것이 좋을 수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잘 간과하는 것 중에 서서 있는 것도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198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 그 소모를 하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골프가 좀 안 좋습니다. 골프는 1시간 신나게 열심히 운동해봤자 그냥 서서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수영이라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등산, 조깅 이런 게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비만 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 약물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있고 열생산 촉진제, 지방이나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그다음에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과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거나 지질 개선제, 지방 대상 활성제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약을 드시게 되면은 변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변비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요 현상 같은 경우는 원인은 우리 몸이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 후 약 2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그, 그 다이어트를 한 후에도 체중이 계속 감소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 외에도 항상 근육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이런 요요 현상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잘 세우고 3개월 동안 처음 목표에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잘못된 행동 습관이 뭔지를 확인한 후에 개별적인 행동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다이어리는 꼭 작성해서 매일 식사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처방받은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요 현상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체지방량 외에도 그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들을 열심히 해서 셋 포인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렇게 동창들 모임이 많아서 대부분 뭐 삼겹살이나 소주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노래방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자고 2번 노래방에서 술 안주보다는 오랜만에 노래를 실컷 불러 칼로리 소모하고 3번 노래방에서 술 안주 흡입하고 4번 커피숍 가자고 한다. 예, 2번이 되겠죠, 당연히. 음, 안주는 먹지 말고 그냥 노래만 열심히 부르십시오. 그다음에 뭐 하루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음식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드시지만 폭식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게 됐습니다. 과식 같은 경우는 저금통에 지방을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방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빠지지 않게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약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는데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한번 먹으면 끊기 힘들다는데 실제로는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뭐 체중 감소를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약을 끊기가 힘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냉각 지방 분해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지방 분해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지방 흡입이라고 해서 바늘로 찔러갖고 그 몸에 있는 지방을 뽑아내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도 많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방 색전증이라고 해서 지방이 혈액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뭐 심장이나 이런 데 뭐 부담을 줘서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지방 흡입은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방법 같은 게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투메센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그 우리 몸 안에 그 물에다가 그 마취약이랑 그런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할 경우에 지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테크닉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그 통증이 있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꺼려하게 되고 비용이 높고 회복 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레이저 지방 흡입술입니다. 레이저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고 바늘로 찌르지만 회복이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레이저 지방 흡입술을 요즘 시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요새 굉장히 유행이 된 게 2013년 약 한 5월 달부터 지금 막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강남 쪽에서는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크라이오 라이포라이시스 냉각 지방 분해술입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시술을 1시간 만에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이 이게 크라이오 라이포시스고 우리 병원에서 도입한 냉동 지방
분의 장비는 클라투라고 해서 그 클래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장비인데 보통 이렇게 패드가 두 개가 있어서 동시에 두 군데를 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방법은 작동 원리는 처음에 이렇게 이 패드에서 그 음압이 발생돼서 이게 피부를 갖다 좀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겨서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이게 얼리게 됩니다. 얼리게 되면 지금같이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서 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얼린 지방세포들은 괴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항상 얼게 되면은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원리는 지방을 흡입해서 선택적으로 지방세포만을 괴사하는 장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피부는 왜 얼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피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부를 보호하는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물을 얼리지 않고 피부 아래에 있는 조직만 얼리는 것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 7일에서 한 90일까지 이런 점진적인 지방세포의 감쇄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 중에 일어나는 지방세포의 변화인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패드에서 지방세포를 갖다 흡입하게 되면은 지방이 얼게 되고 이런 얼른 지방 같은 경우는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평편 타입과 날개 타입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에 맞게 팔과 다리용으로 평편 타입은 사용할 수 있고 날개 타입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마사지 모드, 쿨 모드, 석션 모드가 있고 시간은 60분에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약 영하 9도 정도까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 가능한 부위는 팔뚝, 등, 복부랑 러브핸드, 뒷배 뒤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러브핸드인데 옆구리 이게 잘 안 빠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뺄 수가 있고요. 엉덩이나 종아리 등에도 특별히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김성수 아르코 이비인후과에서도 환자분 여러분의 그런 다이어트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처방이라든지 그런 그 다이어트 책자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카운터에 문의해 주시면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이상 김지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